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LSM2 체계개발 착수와 본격 LSM 양산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1월 16일 방추위에서 LSM을 양산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양산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좀 뭔지, 그리고 박 의원님한테 항상 기대하는 게 요 뒷얘기 뭐 재미난 게 없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LSM이 양산이 결정이 됐죠. 네. 방사추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건 뭐 결정은 그렇죠. 예견된 네.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재밌었던 점 하나는 LSM2도 체계 개발을 한다. 이게 거의 동시에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뭐 방사추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체계 개발을 선언한 거죠. 체계 개발을 ADD와 함께 본격적으로 LIG 넥슨하고 같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이렇게 세 개사와 함께 양산을 위한 그런 체계 개발이 들어간다. 이 체계 개발이 들어갈 때는 바로 시험 발사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이제는 다층 방공망이 점점 더 눈에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제가 예전부터 막 입체적으로 드리느라고 그렇죠. 네. 돔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네, 지구 있고, 이상한 제스처까지 나와서 네, 뭐 네. 짤도 돌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산을 씌우는 거죠. 네. 우산을 씌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전역을 우산을 씌운다. 큰 우산, 작은 우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큰 우산에다가 비가 또 셀 수 있으니까. 큰 우산으로 LSM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더 큰 우산으로 LSM2가 들어가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산을 생각하면은 원형으로 봐야 되는데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요. 인근해의 해역도 그렇죠.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그 함대들이 방공함들이 커버를 하지만 거기에 더 중첩적으로 커버도 된다. 그럴 정도로 완벽하다. LSM 4개 포대 정도면 뒤집어 쓰고도 남는다. 예비 전력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산이라고 얘기했지만 크기로 치면 저는 파라솔이 더 떠오르는데, 네, 저희 또 굉장히 큰 파라솔이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다. 질문도 안 했는데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포대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선 지휘통제소 한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탑재해야 되잖아요. 그 레이더 차량이 있고, 또 하나 그 레이더의 또 작전 지휘소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 발전차가 또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발사대. 발사대가 4개에서 6개가 한 개 포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로는 뭐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4대, 발사대 4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하겠다 해서 그것들이 4개 포대가 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일반인들은 그냥 패트리엇처럼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크래프트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약간 그렇게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성은 4가지가 들어가고 그게 한 포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대의 그 발사대가 뭐 4개면 패트리엇에 비해서 적냐 그럴 수 있잖아요. 패트리엇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발사대가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근데 패트리엇은 한 개 발사대에 4발을 싣잖아요. 근데 우리 LSM은 그렇지 않죠. 6발을 탑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수평적으로 좀 봐야 되면 우리 그 LSM은 사드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패트리엇은 천궁2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천궁2하고 비교하면은 천궁2는 8발을 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대에 있는 발사대 수가 좀 적은 거죠. 그러면 이 방어 능력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속도로 볼게요. 그 속도가 마하 10 이상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제 천궁2가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는데, 마하 5 이상이라고 발표를 하면 대개 마하 10 이하로 보시면 되고, 5에서 10. 그렇죠. 마하 12를 발표하거나 마하 10 이상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뭐 장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가 있다. 단 여기서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체 부분이 키입니다.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양산 규모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한 어느 정도로 생산을 할까? 바로 여기에서 제가 다른 매체에서 얘기 안 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만은,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양산까지 완료되는 게,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게,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실전 배치되는 그 기간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해서 2028년 즈음에 거의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방사추위에서 그것까지 거론하면서 서브 설명으로 2030년에 배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타임 테이블의 시간 차이가 좀 그렇죠. 나네요. 네. 좀 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네네. 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정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계획을 잘 잡고 그거대로 가야만 그렇죠. 되는 그런 거에 또 민감한 맞습니다.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 나름의 추정과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돼요. 바로 뭐냐면 엘셈이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 너도 나도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정말 확실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가 있고, 그렇죠. 네. UAE 있고 이라크도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당연히 이걸 원할 거예요. 지금 청궁2를 급하게 2개 포대를 원했고 나중에 6개 포대를 옵션으로 걸었잖아요. 그리고 뭐 청궁2만 해도 벌써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10개 포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UAE가 또 10개 포대. 그리고 이라크가 8개 포대. 이 중동 3총사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이들이 전부 다 청궁2만 원하는 게 아니다. 바로 LSM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UAE는 청궁2만 원하잖아요. 나머지는 사드 1개 포대가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분치 않죠. 왜? 사드 1개 포대만 가지고 고고도는 방어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M의 성능에 대해서 다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 그래서 이런 첩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UAE가 아까 청궁2 10개 포대를 예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출이 될 건데 그중에서 일부를 대체하겠다. LSM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결국 들어간 거 아닌가. 근데 당연히 UAE에서는 오프 더 레코드 항상 그러니까 공표는 안 했고 살짝 여기에서 그럼 실전 배치가 멀어져 간 거죠. 좀 이렇게 딜레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네. 대한민국 방위 위선이면 우리 먼저 우리처럼 급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핵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LSM을 실전 배치를 우리가 28년까지 먼저 다 하고 급한 대로 줄을 서시오.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꼭 밝히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LSM 2개 포대만 있어도 사실 전역 커버가 가능합니다. 한반도 전역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2개 포대는 당연히 우선 우리를 위해서 양산을 시작하고 양산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전 배치를 2개 포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양산분부터는 사우디도 나눠주고 니네 UAE 급해? UAE도 나눠주고 이라크 살만 있어? 저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라크는 아직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서 203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4개 포대가 다 완료가 된다.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배치해야 될 무기를 딴 데서 먼저 달라 그래서 가져가는 걸 좀 싫어하는데 저는 좀 감개무량한 게 늘 얘기하지만 90년대 라팔의 태극기 그려진 거 보고 막 울었어요. 라팔이란 그 전투기가 우리한테 팔려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줄을 서고 있잖아요. 이 줄을 서고 있는 국가들의 그 상황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다 중동 국가이고 막 10개 포대, 8개 포대 이렇게 엄청 사들이고 있잖아요. 네. 유럽에서도 좀 관심이 있나요? 유럽이 이제 좀 발등에 불이죠. 왜냐하면 유럽이 군사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패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 무기 체계마다 지금 급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양산을 해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금 계획해도 10년,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당장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드 같은 어마무시한 가격의 무기 체계를 들여올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중동 국가들이 왜 이렇게 달라고 그러냐면 성능은 사드에 근접하는데 혹은 저는 동등 이상이라고 봅니다. SM2 같은 경우는 그대로만 개발된다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싼 거예요. LSM만 하더라도 가격이 정말 싸요. 우리 전 세계 마켓을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싸면서 성능이 우수했던 게 S400 시리즈잖아요. S400 시리즈보다도 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300 얼마 억 원이에요. 한 포대당. 4,300억 원.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가성비가. 사드는 얼마인데요? 사드는 1조가 넘어가죠. 그리고 미국이 아무 나라나 팔지도 않고 설사 수출했다고 해도 관계가 틀어지면 수출 통제를 해버리게 되니까
비싼 돈 주고 사들였는데 제대로 가동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사드 같은 경우는 아무 나라에나 팔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마무시한 가격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팔 엄두가 나지 않는 거고, 유럽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땡큐 하면서 미국에서 줄 거예요. 그러나 엄청 비싸죠. 돈만 줘라.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동도 사드 배치 다 할 수 있죠. UAE도 하고 사우디도 했잖아요. 근데 사우디나 UAE에서도 뭐 아까 UAE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많은 국가가 한 개 포대만 원래는 사드를 제대로 하려면 4개 포대, 예비 포대까지 포함해서 4개 포대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개 포대밖에 도입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 돈 많은 국가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드는 넘사벽의 가격이고 그거의 절반 가격이 S400인데 그 S400보다 좀 더 싼 게 LS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출 통제라든지 뭐 그런 걸로 장난칠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줄을 선 이유가 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들은 LSM 발화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적어도 관심은 갖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LSM-2까지 체계 개발이 되고 이 LSM-2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체계 개발을 시작한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주는 의미 그리고 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LSM이 2가지 버전으로 개발됐잖아요. 하나는 항공기용, 하나는 탄도미사일용. 근데 LSM-2는 하나는 탄도미사일용,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키가 극초음속 활공체다라고. 이 얘기 좀 뭐 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극초음속 활공체로 따로 또 개발을, 그러니까 2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LSM-2라 하면 그 2가지 버전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탄도미사일용은 사실은 기술적인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LSM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업 버전이기 때문에 뭐 엔진을 더 강화한다든가 또는 유도 부분에서 좀 더 고가의 탐지 장비를 장착한다든가 이러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제일 처음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극초음속 활공체 화성 16 나형을 발사했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어서 제가 꼭지로 한번 하려다가 이제 날짜가 지나서 안 했는데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했어요. 물론 그게 저가 판단했을 때는 발사 실패예요. 원래 활공체라는 거는 고고도에서 했다가 낙하하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도약을 하잖아요. 팝업 기동처럼. 그렇죠. 그 재도약을 여러 번 하는 물수제비 아시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 고도에서 40km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도에서 펑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야,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지만 옆으로도 가고 좌우로도 가는 거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회피도 하는. 그걸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낙하할 때 요격은 종말 단계에서 뭐 패트리엇이나 우리의 천궁2가 요격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물수비처럼 이런 기동을 할 때 우리가 요격하겠다는 거죠. 조금 더 안전할 때. 그렇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거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안전할 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기술이 들어간다. 미리 요격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큰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 기반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체계 개발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LSM-3는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나중 위성도 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뭐 지상무기 체계, 해상무기 체계, 항공무기 체계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몇 가지 덜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도무기 체계거든요. 유도무기 체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능력은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도 강국이죠.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LSM-2가 완성이 됐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과 견주어 보면 과연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드를 능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하드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와 견줄 수 있는 게 에로 3죠. 말씀 주셨던 이스라엘의 에로 3인데 에로 3는 뭐 미국의 기술도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기술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유도 무기체계 강국 5개국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특히 그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과연 완료가 될 것인가. 네, 이거는 2031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있거든요.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2031년 이후에 지금처럼 네. 지금 방위산업 추진위에서 LCM에 대해서 양산 땅땅 했잖아요. 그때 양산 땅땅 할 것 같아요. 2030년 초반. 그리고 유럽에서 LCM2에 저는 분명히 구체적인 관심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CM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LCM2 정도 개발돼서 테스트하고 막 날라다니고 실전 배치되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때도 줄을 서겠지만 저는 중동 국가 외에 좀 구체적인 위협.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이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좀 더 이제 유럽과 완전 대치하게 될 상황이 떨어질 텐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사실. 네, 그러면 유럽에서는 러시아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이 있느냐? 나토의 미군 거 빼고는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유럽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견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LCM2 정도 되면 관심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LCM에 관한 얘기들. 처음에 LCM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국산 미사일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좀 천궁, 뭐 천무 이랬다가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정해질 거고, 근데 계속 이름을 듣다 보니까 되게 친근해진 샘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예. 이름 지으면 어떤 식으로 지고 싶으세요? 그 맨페지가 우리가 신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궁 있잖아요. 예. 현궁도 있고, 현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명궁, 네, 명궁. 네,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 없으니까 쓰셔도 괜찮습니다. 모형 하나만 좀 주세요. 네, 네, 모형. 자, 요것으로 LCM 양산과 LCM2 체계 개발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박 의원님께서 뒷얘기까지 굉장히 재밌게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